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파트 2. 5장 끊임없이 빌리는 사람들. 2006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는 페이데이론 대출업체가 2만 3천 개가 넘게 있었는데 이 수는 미국 전역의 맥도널드 매장 수와 스타벅스 매장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또 그럴수록 수수료가 점점 더 많이 쌓이는 현상도 흔한 모습이다. 현금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어째서 갚지도 못할 정도로 극단적인 금액의 대출을 받을까?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근시안을 나무라며 그들에게 금융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이것은 단지 페이데이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체도 이런 빌리기의 한 형태이다. 연체로 서비스가 끊어지면 재가입 시 재가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대출로 빌리는 이자에 맞먹는다. 그런데 가난한 대출자들은 이런 이자를 한 번만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낸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바쁜 사람들은 시간을 빌린다. 마감 기한이 임박한 어떤 프로젝트에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다른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바로 시간을 빌리는 행위이다. 무언가를 빌리는 것은 결핍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핍 상황이 되면 빌리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터널링에 빠지기 때문이다. 예상을 벗어난 청구서는 결핍을 생성한다. 가진 것보다 많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터널에 갇힌다. 그리고 터널 안에는 대출의 대가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급한 불을 끄는데 온 신경이 집중된다. 비싼 이자와 빌린 원금은 터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당장의 결핍에만 집중해서 터널링 상태에 빠진다. 2달 후에 날아올 청구서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역폭 세금이다. 인지 대역폭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은 인지적 능력에 제약이 걸리는 상태를 말한다. 한마디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결핍이 우리의 대역폭에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는 더욱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돈이든 시간이든 무언가를 빌리게 되는 것이다. 터널링은 어떤 것을 빌림으로써 편향된 심리를 유발한다. 즉 터널 안에서는 오로지 가장 긴급한 결핍만이 눈에 보이므로 대출이 유독 매력적으로 보인다.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시간의 부족이든 돈의 부족이든 어떤 형태의 결핍이든 간에 결핍은 늘 빌리기를 유도한다. 결핍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빌리도록 유도하여 더 깊은 결핍에 빠지게 한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활동을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떤 모자라는 요소를 빌리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뒤로 미룰 때 지금 당장은 넉넉한 시간이 생긴다. 하지만 이때 미래에 청구될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수지를 맞추는데 강하게 몰입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현재의 결핍에 정신이 집중되어 온통 거기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또 다른 터널링 세금이라는 재난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결핍의 여러 문제들은 지금 당장에 몰입하도록 사람들을 압박한다. 우리를 사로잡는 결핍은 현재의 문제이며 이것은 터널링 세금을 부과하며 우리를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중요한 점은 이 근시안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란 점이다.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근시안이 아니라 바로 결핍이다. 터널링이라는 조건은 사람들이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다. 6장 결핍의 덫. 인도 첸나이에 있는 코얀베두 시장에는 2,500개나 되는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상인들은 보통 아침에 1,000루피가량의 물건을 떼와서 하루 종일 팔아 1,100루피를 만들고 총 100루피의 이익을 남긴다. 많은 노점상들은 이 장사 미천인 1,000루피를 남에게서 빌린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하루에 번 돈의 50%인 50루피이다. 그럼 상인에게 남은 이익은 50루피가 된다. 하루에 얻은 수익인 50루피에서 단 5루피만 은행에 예금하면 200일 후에는 장사 미천인 1,000루피가 된다. 그럼 하루에 50루피의 대출 이자를 내지 않고 현재 수익인 50루피의 2배인 100루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평범한 노점 상인들은 이렇게 날마다 장사 미천을 빌려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점상들의 이런 상황은 결핍의 덫에 좋은 사례이다. 사람들이 왜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알려면 먼저 결핍의 덫에서 흔히 간과되는 특성부터 알아야 한다. 저자는 경제학자 마이클 페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연구했다.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보석을 맡기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었다. 이 은행은 연이자 13%의 이자율로 보석 대출을 해주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 13%의 은행 대출보다 훨씬 이자가 비싼 70%의 이자가 넘는 고리 대금업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에 놀란 저자들은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의 목적을 살펴보았다. 1위와 2위는 종자 구입비와 학교 등록금이었다. 종자 구입비와 등록금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미리 알 수 있는 항목들인데도 왜 사람들은 긴급 상황으로 고리 대금업자에게 빌리는 것일까? 사람들은 당시 하고 있는 또는 해야 할 일에 몰두하다 보면 다음 주 또는 다음 달에 해야 할 일의 세세한 사항들을 미처 챙기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신경 쓰지도 못했던 그 미래의 일정이 되면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다 보면 이런 상황은 저글링으로 이어진다. 저글링이란 어떤 한 가지 긴급한 일에서 또 다른 긴급한 일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이다. 저글링은 터널링의 결과물이다. 저글링 상태에서는 저글링하는 여러 개의 공 가운데서 이제 막 떨어지려는 공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여러 개의 공이 공중에 떠 있다가 지금 떨어지려 하는 공 하나에만 집중하고 다른 공들은 무시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예고되어 있던 학교 등록금도 저글링에 떨어지는 공처럼 임박한 순간에 가서야 실질적인 위협으로 갑작스럽게 눈에 들어온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 미봉책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뒤죽박죽이 된다. 우리는 저글링을 함으로써 문제를 점점 더 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만든다. 저글링은 시간에 쫓기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압박감의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지 대역폭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막 떨어지려고 하는 허공의 공에 소모된다. 터널링은 결핍된 어떤 것을 빌리도록 유도하고 충동적으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빌리게 되면서 더 많은 결핍을 야기한다. 결핍 아래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로 결핍의 덫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결핍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핍이라는 심리 상태에서는 계획을 세우기란 쉽지 않다. 끊임없이 저글링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상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계획하는 데는 인지 대역폭이 소요되는데 결핍이 이 인지 대역폭의 많은 부분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계획에 따르는 데는 충분한 대역폭과 인지 제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핍이 이 둘을 거의 남겨놓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느슨함의 부족으로 더욱 복잡해진다. 저자들은 결핍의 덫이 왜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어 인도의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피험자들의 절반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나머지 반에게는 그들이 지고 있던 빚을 갚아주었다. 빚을 갚아준 노점상들은 처음 몇 달 동안은 빚의 올가미에 다시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다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모든 피험자들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 매일 1000루피를 빌린 후 이자와 원금까지 갚아야 했던 그들에게 빚을 갚아주어 그들의 수입이 2배가 되었음에도 결국 노점상들이 결핍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느슨함의 부족 때문이었다. 수입이 2배로 늘어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루에 2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해야 했던 그들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지출을 하고 다시 장사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충격을 흡수해서 완충 역할을 해줄 느슨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규모의 불안정성이든 간에 충격이 거의 그대로 전달된다. 그리고 실직이라는 심각한 문제들도 언제든지 일어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충격이 나타날 때마다 이 충격을 완화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느슨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결핍의 덫에서 해방되려면 자원을 욕망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커다란 충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느슨함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렇다고 결핍의 덫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부를 축적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충격을 흡수할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가령 고리 대금이 아니라 싼 비용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충격 흡수 장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빈곤의 씨앗은 풍요. 우리는 시간이든 돈이든 넉넉하게 많을 때 낭비를 한다. 지나치게 느긋한 생활을 한다. 풍족한 시기에 대비를 해두지 않고 결핍의 시기를 맞이한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나 시간을 잘못 배분하며 장차 닥칠지도 모를 결핍에 대비하는 일에는 지나치게 게으르다. 다만 부유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느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바쁜 사람은 느슨함이 조금밖에 없으므로 작은 충격 하나에도 버티지 못하고 결핍의 덫에 떨어지게 된다. 결핍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미래에 다가올 충격을 이겨내기에 충분할 정도의 풍족함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결핍의 덫. 지나치게 긴장해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질식할 것 같은 심리 상태를 초킹이라고 하는데, 초킹은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발생한다. 초킹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초킹은 결핍이 나음보다 폭넓은 현상의 하나이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성적과 주의력 사이의 관계는 뒤집어진 U자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까지는 주의력이 높아질수록 높은 성적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외로운 사람의 경우엔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그 대화 상황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들어 초킹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말을 잘 못하고 횡설수설하게 만든다. 다이어트는 칼로리 결핍 상태를 만들어 오히려 생각을 맛있는 디저트로 데려다 놓는다. 각자가 안고 있는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그 결핍에 관한 모든 것에 집중을 하게 만든다. 결핍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조건,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의 결과이다. 7장 빈곤이라는 결핍. 빈곤은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결핍의 한 사례이다. 미국에서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어린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식료품 할인 구매권으로 허기를 채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빈곤은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경제적 결핍을 의미한다. 돈이 적다는 것은 시간이 적게 주어진다는 뜻이다. 돈이 적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돈이 적다는 것은 건강에 나쁜 저질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빈곤은 삶의 모든 영역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에서 결핍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농부는 잡초 제거가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사실을 수천 년 동안 잘 알고 있다. 잡초 제거에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다. 그러나 가난한 지역의 농부들은 이런 잡초 제거를 하지 않는다. 잡초 제거는 돈이나 별도의 토지가 들어가지 않고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많은 농부들은 정기적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특히 가난한 농부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높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하는 걸까?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 부조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로 약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데 실패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쩌면 실패를 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편견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견해로는 실패가 빈곤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저자들이 확보한 자료들을 해석하면 오히려 빈곤이 실패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훌륭한 훈육에는 대역폭이 요구된다. 복잡한 판단과 희생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많은 고민들이 저글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대역폭은 결핍을 관리하는 데 이미 소진되어 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신적 여유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은 돈에만 쪼들리는 게 아니라 인지 대역폭도 쪼들린다. 정신이 결핍에 시달릴 때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한 정신적 여유가 부족해진다. 모든 행동들은 인지 대역폭에 의존한다. 그런데 대역폭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때에는 건망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할 날짜나 병원에 들리기로 한 날짜에 대한 기억인 미래 계획 기억들은 무시당하게 된다. 또한 빈곤은 작업 기억에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람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대역폭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많은 공중보건 정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다지 효과가 없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작업 기억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빈곤을 둘러싼 수많은 실패들은 대역폭 세금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결핍의 생각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는 것은 결핍이 대역폭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이고 장기적으로 해를 끼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낮다. 그런데 이 수면 부족은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수면 부족은 대역폭을 한층 더 훼손시킨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흔히 시달리는 결핍들 가운데 하나가 대역폭 결핍이다. 빈곤은 기본적으로 대역폭에 세금을 매겨서 정신의 능력을 축소시킨다.
대부분의 고급 인지 기능은 대역폭에 의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역폭에 매겨진 세금은 쉽게 간과하고 만다. 대역폭 세금이라는 개념은 일련의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매력적인 설명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역폭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질병, 소음, 그리고 영양 부족이 참혹한 삶의 원인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잡초 제거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훈육에 실패하는 부모 등의 행동들을 우리는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된 대역폭의 예측 가능한 결과물로 바라보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결핍에 집중하고 터널링 상태에 빠지면서 온갖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